무상급식을 두고 경남 도청과 도교육청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감사 발표에 박종훈 교육감은 급식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올해에 이어 다시 한번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뉴스인사이드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을 초대해 무상급식 중단 해법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종훈 교육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급식 문제로 해서 긴 기간 동안 학부모님들과 도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학교 급식이 정상화되어서 급식과 우리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달에 박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서 조건 없는 감사 수용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급식을 받지 않겠다 입장을 바꾸신 배경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작년 급식 지원 중단 문제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학교 급식의 중단이 경상남도의 지원 중단으로 해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교육감이 감사를 받지 않아서 급식이 지원이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저로서는 법률적으로나 그 상위법인 헌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봐서 경상남도가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을 또는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만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급식 중단의 어떤 가장 큰 이유인 것처럼 비추어지면서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소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급식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 그래서 감사까지도 받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경상남도가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그 순간 이건 경상남도가 우리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우리 교육을 도와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의지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경상남도 의회가 우리 학교를 도청 감사실 직원을 10명이나 파견을 받아가지고 학교 급식을 감사를 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경상남도가 또 우리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리를 잡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람을 잡기 위한 감사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감사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 당시 교육감 발표가 좀 성급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와의 협상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무진과의 조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더더욱 경상남도가 그렇게 해서 도의 감사를 받으면 나머지 17개, 16개 시도도 지자체에서 감사를 하겠다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8군데는 지원을 하지만 어디에 썼는지 전혀 타치하지 않고 나머지 8군데만 우리 경상남도 수준으로서의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해왔습니다.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정산서를 내고 도에서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 요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치고 그렇게 쭉 지도 감독을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 얹어서 경상남도만 유독 감사를 받아라고 하는 것을 교육청이 수용했을 때 다른 시도 교육감들이 저희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판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급했다는 지적을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한 속에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이제 다른 해석을,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도의회에서 지사께서 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난 뒤에 우리는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고 직접 사람이 찾아가기도 했고 며칠 있으면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찬바람 나면 보자는 식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하는 속에서 급식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대상 기관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도 되지 않는 속에서 감사 거부를 이야기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발표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요. 조건부 수용이라고 했다가 무조건 수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혼선 왜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까? 그걸 이제 혼선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뭐 전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 의사와 관계없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하고도 관계없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오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육감이 감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거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비해서 경상남도의 대응이 이건 어떤 도의회가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는 속에서 그것도 도청 감사실 직원을 10명을 데리고 하는 그런 속에서 당장 30일, 40일 뒤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이런 속에서 도가 우리도 감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경상남도가 이 부분을 지나치게 우리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감사를 지원을 받고 감사를 받는 것의 어떤 순기능보다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학교 급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교육감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학부모의 걱정은 무엇인지 먼저 화면을 본 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 경상남도와 무상급식을 진행하지 않겠다. 무상급식의 진행에 논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협의 과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상급식의 중단인 것인지 아니면 그 교육청의 또 다른 무상급식의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인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학부모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급식비 지원을 받는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못지않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이 또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이라는 것이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학교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예민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지원을 받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가능한가? 800억의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받으면 당장 무상급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원받는 것 이외의 요소 중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든지 또는 식단을 좀 더 영양가 있는, 그리고 어떤 개량을 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가면서 무상급식의 범주를 조금씩 넓혀 나간다면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이익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뭐 생각도 그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교육감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경남형 급식 모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학교 급식이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오지를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형편되는 대로 막 이렇게 늘어왔던 것이고 참 우리 경남은 그 점에서 전국 학교 급식에 있어서 가장 선두였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에서 합천에서 남해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경기도로 갔다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된 셈인데 이렇게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 급식이 이렇게 된 마당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러면 학교 급식을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체계화시켜보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최근에 비상대책기구를 꾸렸습니다. 이분들이 12월 달까지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 급식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급식의 식단 그리고 급식의 유통 과정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양교사가 이미 600명, 700명 이상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일정하게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해가지고는 훨씬 더 영양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식단도 만들어내고 지금은 작은 학교, 큰 학교 모두가 학교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권역별로 묶어서 유통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매를 하고 하는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를 한다면 지금 일본과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급식의 또 좋은 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바람직한 학교 급식의 모형을 우리 경남에서 먼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비상기구를 한시적으로 12월 달까지 만들고 12월 달 이후에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기구 속에 학교 급식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까지의 고비용,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서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그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경남형 급식 모델이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면 경상남도와 시군 예산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없이 지원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급식 식단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80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부족한 재원을 그대로 다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실험을 해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나가겠다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나 식단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최소로 줄이겠다는 것, 앞으로 여건이 되면 좀 더 많은 그 학교급식 예산을 늘려 나가겠다는 것,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의 우리 경남교육청의 의지를 밝히는 수준이어야 되지,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최소 이번 그 2달 정도의 TF의 가동, 그리고 내년 1년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경상남도가 지난해 감사를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할 당시 뭐 이 같은 자체 예산만으로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대안을 내놓지 못했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아니죠. 지금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와 지자체, 시군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지금까지는 쟁점이 급식비 지원을 못하겠다.
우리는 뭐 더 주십시오. 이제 이런 논란이 이루어진 것에서 이 논란이 1년 이상을 끄면서 차라리 이 논란보다는 우리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의 그 수준껏, 우리의 역량껏 급식을 하는 것이 무상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지키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지요. 뭐 그렇지. 작년서부터 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1년은 어쨌든 지원을 통해서 급식의 무상급식의 범주를 넓혀 나가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지금 이후의 시점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학교 급식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교육감님의 이번 입장 변경에 대해 우선 시민단체 이야기를 들어본 뒤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지난 9월 7일 무상급식 관련 도의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국정감사 하루 전에 이를 전면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적인 이해 계산이 깔려있지 않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민단체 이 같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청의 감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이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 급식 지원 중단의 이유라면 감사를 받겠다라고 이제 제가 선언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경상남도 입장도 이제 그러면 감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도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발효되는 그날 바로 감사하겠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학교 급식의 부정과 비리 부분을 찾아내서 그 요인을 없애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기보다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부정과 비리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비리를 잡기보다는 사람을 잡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감사를 받을 이유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 그것을 감사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안 받겠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항변을 하고 싶네요. 정치적인 쟁점을 배제하더라도 무상급식의 수혜자는 학생입니다. 두 기관 모두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은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 29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오다가 올해 지원이 끊어지면서 7만 명 정도 밖에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도가 다 조금씩 자기의 능력대로 무상급식의 범주를 넓혀 오던 것이 지금 무상급식의 확대였는데, 느닷없이 경상남도가 지원을 끊어서 29만 명이 받던 혜택이 7만 명으로, 그래서 22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그건 도지사든 교육감이든 두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감사 이야기를 잠시 이따가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시민단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에 대한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민단체 질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학교 급식은 여러 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우선 교육청 감사를 받지요. 그리고
교육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이제 감사기관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학교가 도의회에 내놓은 자료는 뭐 트럭으로 치면은 2트럭분의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됐고요. 경상남도 의회가 우리 학교 교육청과 학교 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도청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감사 만능주의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 급식에서 비리가 있고 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책임, 그 감사받는 일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경상남도는 뭐 수능 이후 감사는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 기관의 이게 충돌이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이 저는 안 오리라고 보고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 조례의 그 상위법 위배 여부나 그 조례의 타당성 이런 데 대해서 그 전문가들에게 또는 법률가들에게 그 해석을 요구를 하고 자문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그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을 저는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무상급식 사무감사에서 일부 학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식 비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리가 있으면 저는 단 손톱만큼도 용서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특정 사립학교의 경우 급식 유통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그 학교는 아예 그냥 관선 이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넘어갈 교육감은 저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학교 급식의 비리 부정 사례로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리 담당 직원들과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들을 불러서 꼼꼼하게 챙겨봤을 때 그렇게 도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의 부정과 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쭉 감사를 해왔을 텐데 거기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도의회나 경상남도가 앞으로 진행할 감사에서 드러난다면 그런 감사에 대한 정당성을 오히려 부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적발을 해낸다면 그것은 우리 감사실이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정치적인 또는 그 도민들의 비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저는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내용을 다 스크린했을 때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의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을 수의 계약한 것이 100건이 넘고 100개 학교가 넘는다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학교의 사정이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그걸 잡아내지 못했다. 우리 감사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교사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8,000명의 급식 종사자 중에서 극히 일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다수의 급식 종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급식, 안전한 급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이분들의 노고가 비리 문제로 해서 그냥 다들 같은 통속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것도 교육감으로서 그분들의 어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피로감도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일단 들어본 뒤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기간 무상급식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안 또는 접점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해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같은 질문, 갈등을 없애자 이 같은 질문들은 도민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실 텐데요. 교육감 입장은 어떻습니까?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썼고, 이제 그러나 이 급식 지원보다는 지원에 따르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교육감이 지원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갈등의 요소는 이로써 더 정리됐다고 봐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우리 지원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나은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급식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제 종식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도에서 왜 주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새롭게 갈등 요소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감이 이제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방식대로 해서 급식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또 경상남도도 거기에 맞춰서 제각각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 주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홍지사 재임 기간 동안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예, 뭐 지금 저는 급식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학교 급식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상황의 변화나 또는 어떤 다른 변수가 생길 때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입장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급식을 진행을 하겠다. 이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이제 학교 급식 문제가 어떤 급식 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만 학교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학교 급식법 개정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곧 학교급식 학부모들 단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민들 100만 서명운동을 목표로 해서 학부모들이, 도민들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또 분담하는 이런 형식으로 아예 법으로 학교급식의 지원이 규정이 된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맞추고 있고, 또 하나가 주어진 우리의 여건 속에서 제대로 된 급식을 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유통구조라든지 식단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더 개선해 나가는 쪽의 기능,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서 충실히 해내겠다는 그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무상급식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무상급식 사태와 관련해 박정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양기관은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